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저는 7월 17일 오전 한화 키움 NC 선수 술자리 A호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당시 영상은 7월 16일 오후 프로야구계에 충격적인 추가 술파티를 벌인 한화 그리고 키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구단의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 17일 오전에 올린 영상의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 소속 투수 2명이 4일 경기 후인 5일 새벽 구단 출신인 선배 A가 불러서 방으로 갔고요. 선배 그리고 여성 2명을 만났는데 자, B 투수는 맥주 2모금을 C 투수는 B보다 늦게 갖고 술을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둘은 20분만 있다가 나왔다고 했고 이 둘이 선배방에서 나온 이유는 지인이 온다는 말 때문이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자, 이미 알려진 대로 이 온다는 지인 바로 수원에서 경기를 마친 키움 투수 2명이었습니다. 자, 키움도 16일 오후 두 투수가 수원 원정 이탈 후 하나가 쓰는 원정 숙소로 하나과 하나투 출신 A 그리고 여성 2명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자, 두 구단 모두 16일 발표 당시 선수 4명의 동선이 겹치지 않았고 방역 수칙이 위반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5명이 한 방에 있었지만 하나에 1명, 키움에 1명이 백신 주사를 맞았기 때문인데요. 당시 기간이 3단계 기간이었고요. 즉 백신 접종을 마치고 14일이 지난 사람은 사적 모임 인원에서 제외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와 키움은 방역 지침을 어기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와 키움의 발표가 나온 지 하루도 안 돼서 선수들의 거짓말이 탄로납니다. 자, 제 옆에 보시는 자료가 7월 17일 오후 5시 30분 키움이 취재진에게 보낸 보도자료입니다. 자, 보도자료의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17일 오전 키움 구단 소속 선수들의 동선이 짧게나마 타구단, 그러니까 하나죠, 선수들과 겹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구단도 해당 선수들과 면담을 실시했고 약 8분간 타 구단 선수들과 객실에 함께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 역시 같은 시간에 보도자료를 발송합니다. 제 옆에 보시는 게 보도자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키움과 정확히 내용이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죠. 애초 하나 투수 2명은 선배 A 그리고 여성 2명이 있는 방에 키움 선수들이 오기 전에 갔다가 나왔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의 조사에서 하나 투수 2명, 키움 투수 2명, 그리고 하나 출신 A 그리고 여성 2명이 모두 한 방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자, 백신 접종자 2명을 제외하더라도 5명이 한 방에서 만난 터 이제 방역 수칙 위반 혐의까지 받게 됐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참 생각이 있는 건지 무식하는 건지. 잠깐 이 여러분들 선수를 비하했다고 하실까봐 제가 사용한 이 무식 단순히 모름이 아닌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뜻하는 그 무식을 사용했습니다. 요즘 단어 한자를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선수들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방에 7명이나 있었다. 야, 이거 어쩌지? 야, 보고를 안 한 거에 방역수칙 위반한 것까지 알면 이거 작살 나겠는데. 일단 먼저 나왔다고 한번 얘기하자. 혹은 우리 나중에 들어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자. 진술을 하자. 자, 근데 있잖아요. 이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CCTV만 확인해도 누가 언제 어느 방을 들어갔는지 그리고 들어왔고 나갔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 역학조사를 시작하면 속된 말로 다 까져주죠. 까지죠. 그럼 모두 다 깐 강남구청의 조사 결과 한번 보실래요?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한번 보시죠. 4일 오후 11시 36분 여성 2명이 입실합니다. 5일 오전 12시 54분 하나 출신 은퇴 선수 A가 따라서 그 방에 들어갑니다. 자, 하나 소속 선수 B 오전 1시 1분, C는 1시 22분에 합류합니다.
5일 오전 1시 30분 키움 소속 선수들이 2명이 합류하면서 7명이 이제 같은 공간에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전 1시 36분 전현 하나 선수 3명이 퇴실하고 4명이 이 방에 남게 됩니다. 결론은 오전 1시 30분부터 36분까지 6분간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당초 구단이 알려졌던 8분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것 보세요. 이 생각 없고 정신 나간 선수들 역학조사로 단 하루 만에 들통날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커졌죠. 담당 자치군이 이미 방역에 혼선을 준 A씨, 박성민 선수 등을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죠. 현재 담당 자치구의 공식 입장,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선수들의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방역수칙 위반 사항은 오전 1시 36분에 전현 하나 선수 3명이 퇴실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강남구청의 발표에 키움 선수들이 몇 시에 호텔을 나갔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1시 30분에 합류하자마자 6분 뒤 선배 A가 포함된 3명의 술자리가 아닌 키움 선수 2명과 여성 2명만이 남은 술자리가 시작됩니다. 자, 30km를 달려온 선수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정리되는 자리, 과거 숙소에서 이 키움 선수들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던 것을 뻔히 알 텐데 선수단이 묵는 숙소가 자신이 직접 묵고 있는 수원 원정 숙소가 아니었으니 괜찮다라고 하려는지요. 자, 7월 5일 키움은 월요일 경기가 예정됐던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4일 경기 3대12로 KT에 대패하죠. 선수들이 쉬는 날도 아니고 다 경기 당일 새벽까지 지역을 건너가면서 술 먹는 행동, 이건 바로 정신 나가는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리고 묵묵히 응원해주는 팬들의 기만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거짓말로 하나 그리고 키움은 속된 표현으로 개망신을 당합니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선수의 잘못을 축소 발표한 꼴이 됐죠. 자, 하나와 키움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마치 방역당국이 조사가 끝나기 전에 확정적으로 발표까지 했죠. 물론 빨리 털어버리고 싶었던 그 마음은 압니다. 선수들의 말을 믿었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도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키움과 하나는 구단의 판단력까지 의심을 받는 꼴이 됐습니다. 자, 이 생각 없고 정신 나간 선수들의 거짓말, 구단 그리고 리그는 또 한 번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KBO 차원에서 강도 높은 징계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구단 자체 징계, 수위, 이제 선을 넘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하나 내부 분위기를 보면 단순 징계 차원을 넘어갈 분위기인데요. 이미탈 때 무기한 자격정지 등 아주 강력한 처벌을 고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키움은 사항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반드시 강경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7일 오전 예상대로 한현희 선수의 자진 대표팀 하차 소식이 전해졌죠. 저는 직전 영상에서 추가로 발탁될 선수를 예상하면서 하나의 사이드암 투수 강재민 선수를 예상했는데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자, 김경문 감독의 선택은 바로 옆에 보시는 사진 오승환 선수입니다. 자,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진짜? 전화 통화를 하던 후배 기자도 정말요? 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승환 선수라는 소리를 듣고 적잖이 당황은 했는데요. 자, 사실 오승환 선수 뽑힐 만한 성적이죠. 성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뽑혀야 할 대표팀 투수입니다. 자, 오승환 선수의 성적입니다. 전반기 성적 37경기 27세이브로 세이브 1위고요. 평균 자책점 2.52, 35.2이닝을 던졌는데 홈런을 하나밖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3, 4월에 좀 주춤한 모습이 있었지만 5월 이후 오승환 선수는 역시 오승환이라는 칭찬을 받죠. 김경문 감독이 오승환 선수를 선택한 것, 지금 성적도 성적이지만 국제대회 경험이 많고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점에서 오승환 선수를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승환법이라고 있지 않았어? 있죠. 오승환 선수 2015년 일본 프로야구 한신 소속일 때 마카오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가 벌금형 100만 원을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2019년 8월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KBO로부터 72경기 출정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 옆에 보시는 게 한국 프로야구 복귀 당시 오승환 선수의 인터뷰인데요.
오승환 선수 복귀 동시에 징계부터 소해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2016년 1월의 도박 사건으로 72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자,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음주운전이나 불법 도박에 연루된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공정위원회 세비 규정을 보면 벌금 1,000만 원 이상 시 3년간 올림픽을 국가대표로 올림픽 등을 못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오승환 선수의 대표팀 선발은 규정상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 자, 다 좋습니다. 김명 감독이 대표팀 선발 방식, 대표팀 엔트리야 역대 어느 대표팀이건 간에 이견은 많았죠. 그런데 이번 대표팀처럼 뭔가 줏대 없는 선발, 자, 미래 자원이라서 뽑았다. 그리고 또 일주일 만에 이번엔 베테랑으로 뽑았다. 뭔가 그때그때 말이 바뀌는 선발 원칙과 선발의 원칙과 철학이 없다는 느낌을 상당히 강하게 받습니다. 최근 프로야구계가 분위기가 뒤숭숭하죠.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선수들의 일탈 문제. 자, 오승환 선수의 선발, 규정으로야 선발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이 카드를 꺼내야 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기기 위해서 가장 좋은 카드를 선발해야 하는 것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죠. 올림픽에 나가서 무조건 성적을 잘 내면 된다는 성적 지상주의는 지상주의로 죄다 덮어질 것이란 분위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다소 짧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한번 도와주십시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